네, 안녕하세요. 에이전TV 100%입니다. 네, 2%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떤 규정 사항들을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알아볼 거예요. 네, 대화를 좀 나눠볼 텐데요. 2%님,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미국 정부에서 규제하는 그런 각종 인증들, 인허가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하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당연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제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할 때에도요, 미국 정부에서 규제하는 각종 그런 인증들, 규제사항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B2C 수출이다. 맞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마다 규제사항이 없는 그런 플랫폼도 있지만 그렇죠. 아마존은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분들께서는 플랫폼마다 그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인증을 받아야 되나? 온라인 판매 제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업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은 백화점 입점이다. 아니면은 이제 뭐 이베이는 일반적인 어떤 상가에서 그냥 노점 팔듯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기업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카테고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의 각종 규제 사항들을 다 만족했다, 부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존의 카테고리 승인과 또 미국 정부에서 정한 그런 인증, 각종 규제 사항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제품별로 시행하는 그런 각종 규제 사항들이 아마존 카테고리 승인보다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선 그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카테고리 요건 검토에 제한된 상품과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에 대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요거는 말씀 그대로 셀러 센츄리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루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제한된 상품과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아마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그런 품목 리스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 카테고리 리스트를 보면은요, 승인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지 않은지 이렇게 쫙 리스트가 나오게 돼요.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언어를 영문으로 선택을 하시면 영문 리스트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눈으로 가독성 있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로 버전을 설정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잘하셨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승인이 불필요하지만 아니오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 카테고리에서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자기 제품, 자기 기업의 제품이 승인이 카테고리가 필요한 제품인지 일단 조회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마존에서 화장품은 예전에는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추가 관련 정책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아마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또 특정 상품은 캘리포니아 주의 추가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품이나 또 로고가 포함된 제품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정 사항들, 카테고리 승인과는 별도로 기업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것들이 보면은 이런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규정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항목입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네. 우리 제품을 잘 홍보하고 또 안전성에 부합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규제 사항들을 만족을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섬유, 의류, 신발 이런 종류들은 그 리사이클 인증이라는 GRS 리사이클 인증이라는 그렇죠. 것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되는지 네. 그걸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유아용품 이런 것들은 어린이 인증, CPC 네. 인증, 유해물질, 독성평가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고요. 네. 또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FDA 제조시설 등록이나 제품 등록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제품이라면 NRTL 인증이나 FCC, EMC, EPEAT라는 친환경 인증도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전기 소모량에 대한 인증도 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파란색 글자로 이제 써놨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65 규제 사항이라는 게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됐듯이 그러한 규제 사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하는 주법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주에서만 적용이 되긴 하지만 아마존에서 입점해서 이제 미국 그렇죠. 전국 유통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해당 규제 사항들을 이제 주법 따로 있는 그 법이라도 만족을 해야 할 그런 규제 사항이라는 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캘리포니아 65 규제 사항은 제품에 함유된 그런 유해 물질들, 인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유해 물질과 관련해서 그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 그 유해 물질 리스트가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3년도에 그 규제사항을 확인했는데 24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아마존 입점을 준비하신다, 수출을 준비하신다 이럴 경우에는 최신 정보로 확인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안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인증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 셀러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기가 쉽지 않겠구만요. 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품이 하나더라도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네, 규제 그렇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 심사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 종류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과 이제 아마존 입점을 준비하시는 기업이라면 미리 소요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셔서 넉넉한 시간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그런데 좋겠어요. 하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100%가 이 인증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한국 기업들이 K-뷰티의 위상을 잘 떨치고 있는 이 코스메틱 화장품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이 최근에 달라진 내용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FDA 그 화장품 등록은 일반 화장품 자율 등록과 또 여드름 제품이나 자외선 차단 같은 그런 OTC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이 크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일반 화장품의 그 이전에 VCRP라는 그런 자발적 등록 제도가 23년 3월 27일 날짜로 폐지가 됐습니다. 와우. 네. 최근이네요. 네. 어우, 따끈따끈한. 네, 그래서 시스템이 아예 막혔어요.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클로징되고 더 이상 접수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 예전에 등록돼 있는 그런 제품 정보들이 새로운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관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업들이 이 정보를 조금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신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차후에 또 추후 공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에이존 TV 역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VCRP 제도의 폐지 이외에도 22년 12월 29일에 그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모크라라는 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이 미국의 화장품법은 85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의미가 큰데요.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화장품 제품과 제조 시설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의 그 항목에만 그런 그 컨택 포인트가 이제 존재한다면 제조사들은 미국의 US 에이전트를 또 별도로 위임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를 또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하는 그 기준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 또 라벨링 표기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RP 책임자, 미국 현지 있는 책임자, US 에이전트 정보, 또 알레르기 정보, 또 이 제품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인지 여부의 그런 것들을 라벨에 표기를 하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법들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해 사례가 있다 하면 그 유해 사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물들을 별도로 또 보관을 해야 되고 제조사라면 이 제조 설비에 대해서 품질관리 기준, GMP의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리스팅을 할 때에는 또 RP라고 하는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절대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차근차근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뭐 복잡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한눈에 보시기 쉽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12월 29일 날 모크라가 발표가 되고 또 23년 올해 12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통되는 그런 제품들, 제조 시설들이 모두 FDA 등록을 완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탈크 함유 제품에 대해서 성명 검사 의견안이 발표가 돼서 6개월의 과도기를 걸쳐서 이제 최종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이제 라벨에 표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24년 6월 29일 날 초안이 발표가 되고 또 6개월의 과도기를 걸쳐서 이제 이게 최종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라벨에 대한 기재 사항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고요. 25년도 12월 29일부터는 이 GMP가 또 이제 최종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GMP의 기준으로 어떻게 요구사항을 따라가면 되는지 최종안이 발표가 되면 그것대로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부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PFAS라고 하는 그런 원료에 대한 최종 의견이 물질에 대한 의견이 발표가 되면 그거에 또 요구사항에 부합해서 또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셀러들께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것들이 지금도 수출하고 있잖아요.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도 여전히 이제 적용 가능한 걸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일단은 과도기의 그런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천천히 준비를 하셔서 시간 안에 타임 스케줄의 시간 안에 요구사항을 부합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지는 이 제품은요, 저희가 아마존 입점을 준비하고 계신 저희 고객사분 제품을 하나 예시로 또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제 장독대 항아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숨쉬는 온기로 제작한 반찬 용기인데요. 이 당아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아마존 입점시키기 위해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제품은 미국에 수출할 때 그냥 나가도 아주 까다롭지 않겠다,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FDA 식품 접촉 재질이라는 것을 시험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반찬 용기는 이 식품과 접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식품을 보관할 때 그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지 이제 독성 물질을 보유하는 물질인지 이러한 재질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먹는 거 바르는 거.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검사하는데 소요 시간이 약 2주 정도 걸리고요.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 캘리포니아 그 주의 규제인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 규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유해물질 시험을 진행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면 또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정밀 검사를 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또 원래는 문제가 없다면 라벨을 부착을 안 하시고 이제 수출을 하실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실 경우에는요, 라벨을 별도로 또 부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에 따른 시험 소요 기간이 또 8주나 돼요.
굉장히 또 길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네. 많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사항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제품 리스팅이나 입점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샘플 예시로 규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많은 기업분들이 이 제품 판매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규제사항들을 미처 모르거나 나중에 알아서 또 준비를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네, 출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하고 있다가도 이게 걸리면은 전량 뭐 폐기를 한다든지 실제로 반품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되죠. 네, 에이존TV는 그래서 미국의 현지 유통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또 아마존 카테고리 1등 경험이 있으신 분의 노하우를, 생생한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입점 관련 그 교육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점 컨설팅, 또 판매 관리, 위탁 판매, 이러한 컨설팅과 또 미국의 물류, 창고 서비스 대행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지 전문가들과 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최신 정보를 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에이존TV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그리고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에이존TV는 끊임없이 지원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아마존 1등 그리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여건이 되는 날까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이존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